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님. 네, 안녕하세요, 애맹님. 또다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불현듯 떠오른 어릴 적 살던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그 소름 돋는 기억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파트라니. 그 주거 지역,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맹님의 어릴 적 있었던 소름 돋는 아파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야기 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산부인님한테 그 제보한 좀 장편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거를 풀어내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거든요. 오, 살면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그 무서운 일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야, 제가 성인이 돼서도 그 유독 자주 꾸는 악몽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두 번씩은 꾸는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요? 예, 오, 간혹 가다가 꾸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꾸는 거죠.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19살까지 살았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48평 꽤 큰 넓은 아파트였는데, 오, 그 집에서 귀신한테 쫓기고 숨고 그런 꿈인데요. 거기가 꽤 널찍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상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집이 12층이었고 13층부터는 옥상이고 그 옥상으로 통하는 복도였어요. 13층이. 음,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예. 한 개 층당 양옆으로 두 개 세대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살면서 제 유년기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네네. 일단 이 사건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여름날이었어요. 그 같은 동 1층에 사시던 아저씨가 13층에서 목을 메고 사망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옥상 복도라고 말씀하신? 예, 옥상 복도. 아, 저희 집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 복도에서 목을 메고 사망을 하셨어요. 헐. 근데 다행히 제가 목격한 일은 아니고 제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바로 위층에서 일어난 거고 거기가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묶어두던 장소였거든요. 그 어머니도 깨름칙 하시니까 그날 이후에 저한테 옥상에 자전거 못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음. 근데 그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주민들끼리 막 수다도 많이 떨고 그 얘기가 많이 돌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교류들이 많았죠. 예,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듣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동안 계속 입방아에 떠돌아다녔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우연히 엿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그 남자분의 시신을 목격한 게 저희 옆집 아주머니셨고 그분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 봤는데 위층 계단 난간 밖으로 삐져나온 시커먼 다리를 목격하고 무서워서 신고하신 거래요.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중력을 따라서 혈액이 모이면서 그 자리에 시커멓게 피멍, 그러니까 반점이 생기거든요. 예. 그거를 시반이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본 게 그 시반으로 물든 그 고인의 다리였다고 하네요. 아,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알게 된 뒤로 그걸 상상하니까 무섭잖아요. 네. 광경이 자꾸 상상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버튼 눌러놓고 집 안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괜히 막 뒤통수 서늘하고 이러니까 쏜살같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게 그날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날이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이었고 제가 방학 기간 중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저는 제 방이 없어서 평소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잤어요. 근데 그날따라 천둥번개도 치고 막 오만 가지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잠을 설치다가 제가 이 소변을 하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근데 컴컴한 거실 베란다에 어떤 남자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남자가 당연히 아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항상 이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셨기 때문에. 음. 근데 요즘은 이제 드물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죠. 근데 담배 그 피는 게. 당시에는 뭐 집에서 담배 피고 이런 게 뭐 문화적으로 금지되고 그러진 맞아요. 않아가지고 고속버스나 흔했거든요. 뭐 기차나. 맞아요. 예, 네. 예. 금연 문화가 자리를 잘 안 잡아서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담배를 베란다에서 피우셨는데 음. 제가 거실을 가로질러가지고 화장실에 가려던 그 순간에 안방에서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우리 집에 성인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저 베란다에 있는 저 남자 누구지? 의문이 떠오름과 동시에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쏜살같이 할머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할머니를 막 깨웠어요. 음. 근데 너무 깊게 잠에 드셔가지고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이 할머니 옆에 누웠고 TV를 켜봤는데 그 당시 그 공영방송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유선방송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무지개색 그 화면 보호기 송출되는 거 아세요? 삐 소리 네네네. 나면서. 예, 그것만 나오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가지고 제가 TV를 다시 끄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이 밝아올 때 그 어둠이 걷힐 때쯤 이렇게 하늘 파랗게 변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새벽에 하늘이 점점 파랗게 변하는 게 보이니까 조금씩 안도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줌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 가다가 오줌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슬금슬금 방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까 그 남자가 베란다 문 안쪽, 그러니까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이 약간 밝아지니까 그 형체가 좀 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그림자를 가진 남자가 거실 에어컨 옆에 딱 붙어서 서 있었는데 꼭 저랑 눈이 마주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이 왜곡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커멓게 얼룩진 다리를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언뜻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옛날 일이라서. 어쨌든 저는 다시 깜짝 놀래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주무시던 할머니를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밖에서 기침 소리 들리면서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서 베란다 문을 스르륵 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담배 피러 나와 가신 거죠. 제가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슬쩍 거실로 나왔더니 좀 전까지 있었던 그 남자 형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전까지 이상한 남자가 거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신 거죠. 도둑이 든 줄 알고. 그래서 집안 곳곳에 이제 불을 켜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니까 밤늦게까지 TV 보니까 그런 헛것 본 거지 이러면서 핀잔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 유난히 좀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오컬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뭐 조금만 무서운 생각 들어도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특히 아플 때 헛개비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헛개비라고 보기에는 같은 걸 2번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영 이상한 거죠. 어쨌든 다행히 그 이후에는 그 남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아니고 이슈죠. 그 얼마 뒤에 옆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그걸 또 엿듣게 됐어요. 옆집에도 제 또래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옛날에 그 학습지 선생님 아시죠? 눈높이 구몬. 네네네. 예, 학습지 선생님 방문해서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도 창문으로 위층이 반사돼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부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모습이 몇 번째 계속 보이더라.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 수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주머니가 무서워서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폴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13층을 확인해 보니까 또 아무도 없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1층 아저씨 귀신을 본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소름 끼쳐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일단 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네. 그 어느 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었고 어머니랑 누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오밤중에 방 밖으로 급하게 나오시더니 야야 빨리 와본나 장롱 안에 사람이 있다 무서워 죽겠다 하시면서 큰 소리로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황당해가지고 할머니 방 가가지고 장롱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죠. 근데 할머니 말이 좀 무서웠어요. 어떤 말이냐면 할머니가 저녁에 선잠에 들어가지고 꿈을 꾸셨는데 방바닥에 물이 막 가득 차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못 나가게 막더래요. 헐.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장롱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장롱을 봤더니 장롱 문틈 사이로 물이 콸콸 막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꿈이 너무 생생하고 흉흉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매년 제사를 지내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장롱 안에 할아버지랑 증조부 영정을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래 할머니가. 그래서 장롱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무섭게 생기고 그 심술궂은 표정을 한 여자들이 옹기정기 막 엉켜붙어가지고 할머니를 막 매섭게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오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서 장롱 안에 아무도 없는 거를 그렇게 확인하고 나시니까 할머니가 영정사진을 딱 꺼내보셨대요. 근데 그동안 장롱 안에 습기가 찼는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액자에 곰팡이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할머니 방에 달마도랑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 붙었거든요, 벽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달마도랑 호랑이 그림 붙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달마도는 몇 년 뒤에 다시 내다 버렸습니다. 왜죠? 어찌된 일이냐면 그 그림 속의 달마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명절 때였을 거예요. 저희 집에 고모가 오셨는데 할머니 방에서 낮잠 주무시다가 무심결에 가위에 눌린 거죠. 막 몸부림치다가 가위에서 깨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그림 속 달마가 눈을 고모랑 딱 마주치고 있더래요. 근데 고모가 방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대잖아요. 근데 위를 쳐다보고 있던 달마가 고모랑 눈을 마주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눈동자가 그럼 내려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눈을 내리 깔고 있었던 거죠. 고모를 향해서. 근데 그 표정이 그 위험 있는 그 엄한 그 달마 얼굴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표정으로 고모를 조롱하듯이 막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날로 그 그림을 갖다 버렸습니다. 이야, 소름 끼치네요. 어우.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제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누나 얘기예요. 그때 누나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아마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그쯤 됐을 거예요. 네. 네, 누나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다가 겨우 끝내고 막 잠에 들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여자 둘이서 깔깔거리면서 떠드는 소리가 방 밖에서 막 들려오더래요. 근데 잠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건물 밖에서 들리는 소린 줄 알고 오밤중에 누가 이렇게 떠드나 하고 이렇게 짜증을 냈대요.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얕은 잠에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얼굴이 반쪽밖에 없는 여자 둘이서 그러니까 남동생인 저를 누나방 방바닥에 눕히고는 막 꼬집고 핥히고 깨물고 하면서 괴롭히더래요. 그러다가 그 둘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더니 제 몸에 꽂고 막 무언가를 막 주입을 했대요.
제가 괴로워서 막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더랍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여전히 밖에서 그 여자들 깔깔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나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 같더래요. 12층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12층이기도 한데 누나 방 창문 바깥이 외부가 아니라 그 뒷베란다, 그 베란다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확장형이 아닌. 예. 오,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들리는 소린 거죠. 그러네요. 집 안이네요. 네네. 그 주방이랑 연결된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어, 그래서 누나가 살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에?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막 소름이 끼쳤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기절하듯이 막 눈이 감기더래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나가 그 간밤에 겪은 그 일이 꿈인지 생신지 막 가물가물했어요. 그래서 영 찜찜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길에서 굴러가지고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제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 리어카를 치고 엎어지면서 뼈도 골절되고 쇄골 쪽에 관통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위로 비껴갔으면 경동맥이 막 절단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죽을 뻔한 거죠. 어, 근데 누나의 꿈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 누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그때 들었거든요. 누나한테. 근데 본인도 당시에 무서워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부정탈까봐 못 말했대요. 근데 왜 누나가 못 말했냐면 이게 제가 나중에 이 에피소드를 또 기회가 되면 풀 텐데 누나 꿈과 관련된 또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누나 꿈과 제가 그 당시에 다친 게 관련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단정은 못 짓지만 누나도 적지 않은 때 충격을 받았고 저도 굉장히 이제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파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 여러 가지였네요. 네. 진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자, 근데 혹시 예.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어릴 때만 살았고 성인이 되고는 그 집에서 안 살았어요. 이야.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마치실 때쯤 그 누나의 그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 다음 참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거를 제가 좀 더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제 준비되면 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애맹님 이야기 정말 무섭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맹님. 네, 감사합니다. 네.